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박종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쿠팡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쿠팡이 2019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을 뛰어넘고 영업적자폭이 4천억이라 줄어드는 그런 양호한 실적을 냈습니다. 물론 영업손실 7천억이면 작은 규모는 아닌데 다들 1.5조 이상의 손실을 내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불안을 깨고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네,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심도 있게 좀 살펴보고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 향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숫자를 좀 몇 개 살펴보도록 하죠. 영업손실이 이제 36% 감소를 했고요. 연결 매출은 7조가 좀 넘었습니다. 64%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손실이 4천억 정도 줄어들었고요. 거래액을 보게 되면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12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 점유율은 한 9%, 전년 대비해서 한 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번 실적이 가장 부각되는 이유는 이제 손실폭이 축소가 된 건데 그 손실폭 축소의 주 요인은 원가율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거의 90%가 훨씬 넘었거든요. 그냥 역마진으로 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이번에는 83%까지 내려갔습니다. 배송 효율이 상승을 했고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트럭 하나에 이제 싣고 가는 이제 물량이 좀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한 사람이 주문하는 그런 물량 자체가 또 증가를 한 거고요. 거기에다가 바잉 파워 확대, 워낙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벤더들한테 물건을 싸게 사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커지게 되면서 매일 원가율이 하락했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배송 인당 매출은 이 배송 쿠팡맨이나 이제 쿠팡 플렉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1년간 배송하는 그런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37%나 이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 증가가 필요 없이 매출을 늘릴 수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영업 레버리지가 확대가 되겠죠. 판관 비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실적 발표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의미를 새겨볼 수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사업화 가능성을 제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화 가능성. 그러니까는 그동안에는 MS 확대가 이퀄 영업 적자폭의 확대다라고 항상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MS가 상승을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상승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2023년 매출 20조 원,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한 14%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흑자 전환이 가능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상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한 가정이 아닙니다. 무리한 가정이 원가율은 한 75%까지 하락한다. 이게 이마트의 원가율이거든요. 이마트가 이제 직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백화점이나 다른 채널들은 그렇게 직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마트의 직매입을 생각을 해볼 때 원가율이 75%까지 떨어진다. 올해 같은 경우가 2019년이 이제 83%였잖아요. 75%까지 내려가는 것은 이제 크게 부담스러운 가정은 아니죠.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화장품 업체들이나 생활용품 업체들, 그러니까 클리오라든지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스픽 같은 이런 업체들의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온라인 매출을 보게 되면 쿠팡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직매입이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업체가 재고 부담을 다 쿠팡한테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홀가분하죠. 그래서 물건을 더 싸게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은 매입률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원가율의 하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관 비율 24%인데 지금 이마트의 판관 비율이 한 26%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마트는 대형마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형마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고정비 부담이 크겠죠. 한 140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점포 하나당 인원이 한 340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쿠팡의 판관 비율이 어떤 적정 수준이 됐을 때 이마트보다 낮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약관한 이제 그런 예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업화, 이제 흑자 가능성도 엿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제 그거는 소프트뱅크의 추가 투자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유튜버께서 이제 저희 그 시청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뱅크가 지금 손실을 저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무슨 돈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소프트뱅크는 지금 이 쿠팡의 지분을 다 비전펀드에 넘겼습니다. 이제 비전펀드의 소프트뱅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비전펀드는 뭐 여러 사우디 부호들, 뭐 이런 기업들에서 다 이사회를 선임해서 보유하고 있죠. 근데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회사들을 다 여기서 이제 선정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100조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적이 다 안 좋아서 이제 시큰둥했었는데 추가 투자 가능성이 불확실했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 이러한 실적 개선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설득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S가 상승하면서 손실폭이 축소된다는 것은 온라인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현상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그런 그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유통업체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게 되면 쿠팡이 도태되기를 원했었거든요.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면서 그렇게 되면 소프트뱅크나 비전펀드에서 시장성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서 뭐 M&A나 아니면 도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던 건데 MS 상승하면서 수익성 개선하고 신규 투자까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경쟁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기업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M&A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11번가 이베이 코리아, 티켓몬스터, 위메프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 작년에 11번가는 매물로 나왔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베이 코리아가 M&A 시장에 나왔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A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이제 전개가 되면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수보다는 합병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예, 제가 작년 5월에 로켓 배송이 어디로 날아갈까라는 리포트에서 계속 그때 이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인수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5조 원이면은 뭐 크죠. 그래서 차라리 이제 합병 쪽으로 가서 큰 홀딩스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걸 제가 가칭 이제 엑스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아래에다가 쿠팡하고 그리고 11번가 그다음에 이제 G마켓 이런 것들을 두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엑스몰에 쿠팡은 현물 출자를 하게 되는 거겠죠. 이제 SKT도 현물 출자하고 이베이 코리아도 이제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서 이 엑스몰의 지분을 비전펀드가 한 40% 정도 갖고 이제 11번가 뭐 SKT가 한 15%, 네, G마켓 이베이죠. 예, 이베이가 뭐 한 15%, 요 정도 지분을 계속 나눠 갖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상장한다고 하게 되면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한 30% 이상만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이 기업 가치는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기업 가치는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재편이 되면 경쟁이 완화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역마진 MS 확대 전략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 MS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BEP는 맞추게 될 겁니다.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사업의 그런 구조는 이 유통 마진에 있지가 않죠. 유통 마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이제 트래픽을 통해 가지고서 이걸 통해서 광고 마케팅 수익을 취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알리바바하고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지금은 역마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마진에서 최소한 이제 BEP만 달성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막대한 트래픽을 이용해서 광고 마케팅 수익을 통해서 캐시플로우를 창출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쿠팡은 BEP입니다만은 이마트는 이익이 납니다. 최소한 이 식품에 대해서는요. 왜냐하게 되면 그거는 이마트의 막대한 그런 유통 인프라, 뭐 CA 저장고라든지 풀필먼트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의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이마트입니다. 식품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마진을 3-4% 정도는 낼 수 있게 되는 이제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쿠팡은 비즈니스 구조가 이마트하고 다릅니다. 흔히 이제 질문하시는 게 이렇게 시장이 재편돼서 쿠팡이 절대적인 MS를 갖게 되면
이마트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둘이 달라요. 그러니까 쿠팡이 엄청나게 세지면 11번가나 이베이 코리아나 티켓몬스터나 위메프는 되게 우울해지는 겁니다만은 이마트는 좀 별개죠. 왜냐하게 되면 이제 쿠팡은 공산품 위주고요. 알리바바나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고 이마트는 식품 위주고요. 오카도나 월마트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쿠팡은 이 광고 마케팅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마트는 이 식품 자체에서 마진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식품 자체가 워낙 핫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쿠팡이 실제로는 공산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식품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인 거지 앞으로 쿠팡이 식품에 올인하겠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식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형마트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대형마트가 없이는 지금 비즈니스가 식품 온라인은 상당히 어렵다는 게 이제 아마존과 월마트의 사례에서도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식품 시장에 홀푸드 마켓을 인수하게 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러시에 들어가는데 월마트가 굉장히 잘 막아내고 있죠. 왜냐하게 되면 월마트는 3,100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장을 통해서 픽업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게 재고 소진의 또 창구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존은 이제 그런 거 없다 보니까 2019년부터 제2의 이제 캐펙스 투자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실적이나 주가가 월마트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초래됐었죠. 그걸 쿠팡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식품을 그렇게 제대로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이 홈플러스 사야 돼요. 홈플러스 사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4조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풀필먼트 센터에다가 CA 저장고까지 갖추기 위해서는 6조 원 정도의 신규 캐펙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과연 하겠느냐. 왜냐하면 식품은 전체 온라인 시장에서 한 1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85% 시장은 온라인에서는 이게 공산품이고 이게 식품입니다. 이미 공산품에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간다면 이 막대한 트래픽, 광고 마케팅 수익, 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이 되는데 굳이 이 나머지 15%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모험을 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퀘스천 마크죠. 이미 이마트가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시장은 미국 형태로 아마존과 월마트가 식품 가지고도 싸우는 이런 시장이라기보다는 영국처럼 식품과 이 공산품이 분리된 시장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은 아마존이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50% 정도 돼요. 반면에 식품 같은 경우에는 오카도나 테스코 같은 이제 그런 전통적인 식품 온라인 업체들이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완화가 되면 다시 말해서 가격이 BEP로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이마트의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쿠팡의 실적 개선이 쿠팡은 물론 이마트의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투자 가치를 상당히 높였다라는 점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